테슬라는 그동안 전기차 산업을 선도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델 3가 나타났을 때, 처음 등장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7년 정도의 격차가 있지 않겠느냐. 기술적으로. 그리고 또 그 차가 담고 있는 산업적인 가치 면에서. 네. 2017년에 등장해서 이제 6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적어도 나올 테슬라에서 거다라는 걸 뭔가 그렇죠. 보여줘. 네. 다음 타자. 다음 버전이 플랫폼이. 한 두세 개는 나왔어야 돼요. 사실 이미 나왔어야 됩니다. 아니면 나올 네. 거라고 뭔가 네. 확실한 뭔가를 보여주든. 그리고 솔직히 모델 Y는 모델 3의 SUV 형태라 그렇죠. 그거는 이건 새로운 거라고 보기 어려워요. 플랫폼 변경이라고 보기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2017년도에 모델 3가 보여줬던 혁명이 아직까지 계속 2023년까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럼 새로운 게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등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벌써 3번 바뀌어야 될 텀에 새로움이 없으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과 집중도 좋은데 자동차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실제 영향을 주는 품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성에서 결핍을 느끼고 그리고 또 미래의 모빌리티에서 테슬라가 혁신적인 프론티어로서 시장을 끌고 나갈 강력한 견인을 그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슬슬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 집착하는 이유를 대충은 뭐 알긴 하겠어요. 왜냐면은 아실 것 같아요? 저 모르겠는데 왜 그러지 그 사람? 왜냐면은 이제 트위터 가입자가 2억 명 정도 되는데 사실 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그리고 또 이 기업과 같은 자동차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에서부터 우주 항공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을 만나야 돼요. 근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언론은 사실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테슬라처럼 광고비를 1원도 안 쓰는 회사 그리고 언론의 적대적인 회사라면 집중 포화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하겠다. 테슬라가 트위터에서 게시물만 하나 잘못 올려도 그의 인성 문제까지 건져서 논란이 일으켜지는 건 그가 언론과 등을 졌기 때문에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건데 그럴 바에는 2억 명의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대 언론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만 명만 되는 인플루언서들도 막 행사하려 그래요. 그렇죠. 뭐 자기 영향력을 얼마나 행사하려 그래요. 근데 2천만 명 정도 된다. 이러면 한마디가 진짜 정말로 힘이 강합니다. 거의 대륙의 네. 그 분위기를 움직일 수 있을 법한.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인데 그가 트위터라는 플랫폼 소셜미디어를 소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테슬라는 앞으로 향후 10년만 돼도 그 2억 명을 기반으로 광고를 해도 그 광고비가 인수 비용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은 나올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 글로벌 그 미디어를 인수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처럼 뭐 지구에서 자동차 모빌리티가 아니라 뭐 화성 이주, 뭐 달, 네. 우주 산업에서 만약에 사업을 확장하는 정도의 영역을 개척하는 사람이면 그래서 스타링크를 쏜 거죠. 스타링크가 범우주적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기존의 언론에 지배받지 않고 영향력을 받지 않는 플랫폼 소셜미디어를 그 언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언론을 가지고 있어야 그가 향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나 연계 비즈니스에서 시너지가 납니다. 네트워크 유통만 자체도 그렇죠.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손실을 입고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도 그걸 사는 거예요. 근데 입장 바꿔놓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저도 뭔가를 하나 살려고 했을 거예요. 왜? 직접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네트워크를 영향력 아래 둘 수 있다 그러면 그 어떤 권력보다도 그거는 돈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뭐 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것 같아요. 글로벌 대통령 같은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치는. 지금 일론 머스크는 하나의 도박을 하는 거지.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테슬라가 핸들링할 수 있고 테슬라의 방향성대로 유지 운영될 수 있는 강력하고 또 결속력이 강한 소셜미디어 네트워킹 서비스가 자리만 잘 잡는다면 뭐 아마 일론 머스크 생각으로는 100조 이상의 손실이 생기더라도 가치는 있지 않겠느냐 해서 도박을 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결과적으로 내가 살아남으면
더 이득이다. 그 다음에 언론사들은 이런 계획이 성공을 하게 되면 엄청난 경쟁자가 그렇죠. 등장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들이 여태까지 휘둘러왔던 펜대가 안 먹히는 상대가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들이 유지해 왔었던 광고라든지 그렇죠. 또 마케팅의 정책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계획이 성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뭐 망했다. 테슬라는 이제 끝이다. 트위터를 통해서 뭐 트위터가 곧 도산한다. 일론 머스크는 뭐 사기꾼이다. 뭐 이런 워딩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맞든 안 맞든 언론사 손해볼 게 없어. 왜? 그렇죠. 맞으면 경쟁자가 없어지는 거고 틀려도 그런 자극적인 워딩을 통해서 기사는 팔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론사가 일론 머스크를 공격하는 이유는 바로 그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복합돼 버리니까 소비자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언론사든 유튜브든 어디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련히 알아서 잘 조사를 해서 얘기하겠지. 그런가 보다.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틀리면 가서 이놈아 틀렸다 하고서 이제 의학이라 지르시지 얘기하면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분위기 반전이 사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영업이익률도 전무후무하고 와 대단하죠. 네, 뭐 계속 성장하고 있고 성장세가 꺾이긴 했지만 그럼 이제 테슬라가 이런 위기에서 문제는 전기차 시장을 그동안 힘있게 견인을 해가지고 기업체로 뭐 몇십 조의 투자를 이끌어냈고 내연차의 지도 자체도 바꿔서 우리 이거 안 하면 죽는다라는 그러한 강박관념을 테슬라가 심어줬는데 테슬라의 기대에 대한 꺾임 또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떤 하락 이런 것들이 다른 내연차나 그 모빌리티 기업들의 향후 전략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단서가 그런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올인했는데 너무 성급했었나? 그리고 유로에서도 BMW 올리브 집세 회장이 맨날 내연차 수명 늘려주세요. 토요타 아키오가 전기차 시대는 한참 뒤올 것이다. 그렇죠. 맨날 그랬죠. 쟤들 말이 맞나? 뭐 그러면서 고민할 수가 있어요. 역시 걔네들이 똑똑했나? 그렇지. 그러니까 뭐든지 이유라는 건 만들면 되거든. 그렇죠. 마케팅은 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듯이 정책도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도 딱 갖다 붙여서 이게 그럴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만 이끌어내면 되니까 우리가 내연차 그래 지구 발전도 좋은데 시빌라이제이션 이건 지금 내연차에서 바로 전기차로 넘어갈 수 없으니 너무 성급했다. 2030 네. 내심적으로 넘어가고는 싶지만 그렇죠. 전기차가 아직 못 받아주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내연차를 좀 더 살려놔야 돼. 2030년을 2040년까지만 명분이 5년 정도 이럴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서재 가서 꿀꿀꿀 웃느냐? 토요타 학교 회장은 이제 꿀꿀꿀 웃겠지. 짜증나는데?